안녕하세요. 우수한 영양학의 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람입니다. 우수님은 영양사인데 즙, 착즙 주스 이런 거 안 드신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 맞아요. 진짜 언제 마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말 안 마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애기한테도 안 먹이고요. 자, 상상해 봅시다. 눈앞에 사과 5개가 있어요. 한꺼번에 쉽게 다 먹을 수 있어요? 5개요? 한두 개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개는 좀 힘들죠. 그쵸. 근데 사과 5개를 짜서 만든 주스 한 잔은요? 몇 초 만에 꿀꺽 하고 탁 하고 편리하고 건강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히려 더 배고파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배가 더 고파진다고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건요, 단순히 에너지를 넣는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몸은 대략 10m나 되는 아주 긴 소화관을 통해서 복잡한 과정으로 음식을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주스랑 고체 음식 이 둘은 완전 딴판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야채나 과일을 한 입 베어 물고 와작와작 씹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가요. 뇌로 음식 입장 하는 신호요. 그러면 신호를 받은 뇌는 몸한테 명령을 합니다. 모두 주목! 자, 음식 간다. 준비해! 그럼 바로 위가 오케이, 소화 준비 시작, 소화액 장전 하면서 딱 대기태세에 들어가요. 근데 착즙 주스는 일단 씹는 행위가 없죠. 네. 그냥 쭉쭉쭉 3초 컷이잖아요. 그러면 위는 완전 당황하게 돼요. 뭐지? 나 연락받은 거 없잖아. 그런데 벌써 액체라고? 씹은 적도 없고? 이러면서 위가 일을 하면서 포만감 신호를 다시 뇌로 보내야 하는데 지금은 음식이 왔나 안 왔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뇌한테 저기요, 뭐 먹은 거 맞니? 난 못 느꼈는데? 음식 언제 와? 이런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뇌는 뭐래? 아직 배고프다는 소리야? 하고 오해하는 거죠. 그럼 씹는 행동이 단순히 음식을 잘게 자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보내는 일종의 업무 공지 방송 같은 거네요. 그렇지. 이 씹는 과정이 빠지면 공지가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소화 시스템 직원들이 뭐야, 지금 이래야 해? 난 공지 못 받았는데 하고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큰 문제는 액체 음식은 위벽 팽창이라는 이 초특급 중요한 과정을 제대로 못 일으킨다는 거예요. 위벽 팽창이요? 근데 그게 뭔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풍선이 지금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죠? 네. 실제 우리 위 크기가 이만해요. 그렇게 작아요? 위의 전체 크기 말고 위 안에 내 용적의 크기가 그 요만해요. 안에 들어갈 수 있냐? 네, 한 50에서 75mm. 그렇게 작아요? 요만합니다. 예. 요만해요, 딱 진짜. 이게 공복 상태의 우리 위란 말이에요. 이때 공기가 음식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공기를 불면 풍선이 이렇게 부풀려지잖아요. 네네. 이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 음식들이 위벽을 밀어내면서 위벽이 쭉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밥을 다 먹고 음식들이 위에 머무르면서 위벽이 쫙 늘어난 상태에선 이번엔 위가 마이크를 켜요. 그리고 뇌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 음식이 충분히 들어왔다고 포만감 신호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액체 식품은 슝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위가 마이크 켤 시간도 없겠죠. 네. 위랑 내 포만감 생중계가 전파장애로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른지 배고픈지 헷갈려서 아직 배고픈가? 뭐 더 없나? 냉장고로 가볼까?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씹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포만감 신호는 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위는 시작이 불과해요. 이제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크레틴, GLP-1, GIP라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포만감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데 몸 전체에 이제 그만 먹어도 돼 하고 메시지를 쫙 퍼뜨리는 역할을 해요. 아, 그럼 이 호르몬들은 어디에서 나와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얘들은 소장의 후반부, 소장의 구불구불한 튜브에서 거의 맨 끝부분, 막판에 가서 활동을 해요. 여기서 시작한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음식이 소장을 통과하면서 천천히 여행하다가 마침내 후반부 구간에 도착해야만 그때서야 나와요. 그러니까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야 받는 메달 같은 거예요. 중간에 만약에 포기한다면 메달 없는 거지. 자, 고체 음식은 소장 전체를 구경하면서 관광여행하듯이 천천히 차근차근 소화돼요. 후반부까지 도착하면 인크레틴 메달이 드디어 축하합니다, 저를 가졌어요 하면서 마이크를 들고 나옵니다. 이때 인크레틴은 췌장한테 지금 배 엄청 부른 것 같다, 인슐린 좀 발사해줘 하고 외치고 위한테는 워워 쉬엄쉬엄 소화시키자라고 방송을 쫙 해요. 그럼 즙이나 주스는요? 이 친구들은 진짜 너무 급해요. 마라톤 출발선에서 한 100m 뛰고는 야호 저 다 했어요 하고 우기는 선수 같은 거예요. 고체 음식은 소장을 구석구석 관광하면서 영양소도 전달하고 인크레틴도 깨우지만 즙이나 착즙 주스는 소장 앞부분에서 싹 하고 순삭, 이미 다 흡수돼 버려요. 소장 후반부는 구경도 못하고 결승선 근처에도 못 가보고 중간에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결국 인크레틴은 내 차례 언제 와? 하고 기다리다가 무대에 설 기회를 영원히 놓치는 거죠. 그래서 즙이나 착즙 주스를 마시면 몸은 포만감을 느낄 순간도 못 누리고 더 먹어야 할 것 같은데 하는 신호만 계속 보내게 되는 거죠. 아무리 몸에 좋은 걸 마셨어도요, 좀 있으면 배고파서 냉장고 앞을 서성이게 됩니다. 아까 인크레틴 이야기에서 인슐린이 나왔는데요. 포만감 신호에 인슐린이 왜 등장하는 거예요? 인슐린, 이 친구 없인 포만감 이야기가 완성이 안 돼요.
그럼 인슐린을 좀 알아볼게요. 우선 우리 혈액 속에는 물질이 너무 많아져도 위험하고 너무 적어져도 위험해요. 그래서 이 혈액 속 성분들이 적당한 양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일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거든요. 이거 우리 그냥 항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 혈액 안의 균형을 맞추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혈액의 대부분은 물인데 만약 이 속에 특정 물질이 너무 많아지면 몸은 와 큰일 났다 모드로 들어가요. 혈액 속의 농도나 점도가 올라가면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세포, 혈관, 심장 모두가 영향을 받고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인슐린이라는 해결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 인슐린이 해결사예요? 근데 요즘 하도 방송에서 인슐린이 마치 뭐 독처럼 나쁜 거라고 얘기해서 다들 악당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인슐린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해요. 그건 약간 소방관 분들한테 불난 곳에 물을 너무 뿌린다고 비난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인슐린 자체는 절대 나쁘거나 무섭거나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이 인슐린의 작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위험할 수 있는 거지. 인슐린은 할 일을 딱딱 정리해주는 정리 매니저 같은 거예요. 이런 거야. 포도당, 너 거기 늘어지지 말고 빨리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변신해. 뭐야, 포도당이 아직도 남았어? 너희들은 간이나 근육에 가서 주차해. 지방산, 아니 너희 뭐 하는 거야? 지방 조직으로 가서 나중에 쓸 수 있게 저장 창고로 들어가. 아, 그럼 포도당이랑 지방산이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인슐린 덕분이었어요? 아미노산도요. 인슐린 덕분에 우리 혈액 내부 환경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인슐린은 혈액 속 물질들을 제자리에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대단한 정리정돈 매니저예요.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인슐린이 안 나오면 큰일 나요. 그게 바로 1형 당뇨죠. 하여튼 인슐린이 이렇게 모든 물질을 딱딱 정리하면 혈액 속 농도는 다시 안정적인 수준으로 돌아오고 몸도 안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인슐린은 포만감 신호를 뇌에 전달하는 데에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럼 인슐린이 나오면 배부르다는 신호가 가니까 좋은 거네요. 배부름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식사를 마무리할 테니까요. 그럼요. 근데 이 중요한 인슐린이 너무 자주,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분비되면 이야기가 완전 180도로 달라집니다. 좋았던 쪽이 나쁜 쪽으로요. 액상식품의 진짜 문제점은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쫙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든다는 거예요. 즙이나 주스는 섬유질, 단백질, 지방이라는 속도 제한 장치 없이 당분만 빠르게 흡수되니까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아요. 혈당이 급상승하면 췌장은 비상사태가 됩니다.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당 농도를 어서 원래 유지해야 하는 수준으로 낮춰야 하니까요. 그러면 막 인슐린도 쫙 분비되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인슐린 과잉 공격에 맞서다 보니까 혈당이 오히려 너무 낮아지는 반동성 저혈당이 생겨요. 내리막길로 고공낙하를 쭉 하는 거죠. 그러면 혈당이 갑자기 확 낮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완전 생존 모드로 들어가요. 웃긴 게 좀 전에 먹었는데 지금 당장 뭐든지 먹어야 해 하는 긴급 신호를 보낸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혈당이 낮아졌다는 상황을 우리 몸은 뭘 먹어야 한다는 걸로 해석하거든요. 왜냐면 저혈당은 몸에 위험하니까. 그래서 긴급 당장 먹을 거 찾아 지금 당장 이렇게 온몸에 경보를 울려요. 그래서 배가 고프다. 혈당을 원래 유지해야 하는 상태로 빨리 올리기 위해서 몸은 그냥 빨리 먹어 하고 외치는 거죠. 결국 최종 목적지는 배달 앱을 열거나 냉장고 문 앞에서 서성거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요? 주스 먹고 즙 먹고 막 그럼 좀 심각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살이 찌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슐린 매니저들이 너무 자주 많이 출동하면 세포들이 또 저 사람이야? 아우 지겨워 이제 무시하자 하면서 인슐린 출동에 둔감해지고 말을 안 듣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아침에 알람 막 한 10개씩 해놓으면 웬만해서 그냥 다 무시하잖아요. 맞아. 그런 것처럼 인슐린 매니저가 정리해 위험하다고 크게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배부름도 못 느끼고 혈액 속 물질은 계속 쌓이고 결국 이런 상태가 바로 2형 당뇨병의 레드카펫을 깔아줍니다. 그럼 만약에 이미 당뇨병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즙이나 착즙 주스가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요? 당뇨병 환자에게는 이런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당뇨병 환자는 혈당을 잔잔한 호수처럼 유지하는 게 생존의 법칙입니다.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면 혈관이 손상되고 합병증 위험이 커지고 심장 건강도 위협받게 돼요. 그럼 이건 단순히 배고프다, 뭐 좀 먹어야지 이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죠. 배고프고 체중이 증가하는 걸 넘어서 건강 전체에 빨간불이 켜지는 신호입니다. 근데 광고 보면은 좋은 성분들을 농축했고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한 병으로 간편하게 얻을 수 있어요 하면서 건강해질 것처럼 소비자들을 홀린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농축된 건강이 아니라 농축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해요. 농축된 부담이요? 판매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 즙이나 착즙 주스, 녹즙 이런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건 평소라면 절대로 정말 절대로 한 번에 먹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야채랑 과일을 순식간에 위장에 밀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야채 과일이니까 다 좋겠지 이런 생각 함정입니다. 칼륨 과부하에 당분 과부하까지 신장이 나도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아니, 신장이요? 신장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신장은 몸의 정수기 같은 거예요. 근데 기능이 어마무시해요. 슈퍼 최첨단 정수기예요. 오, 신장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혈액을 걸러내는 줄 알아요? 글쎄요. 놀라지 마세요. 150에서 180리터. 이 어마어마한 양의 혈액을 24시간 매일매일 필터링하면서 영양소는 남기고 노폐물은 버리고 또 전해질 농도도 정밀하게 맞춰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수기한테 갑자기 칼륨 폭탄을 퍼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만약에 혹시 연세가 많으시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신장이 이미 좀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배수구가 막힌 싱크대에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놓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미처 걸러내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위험해요. 이렇게 되면 심장 리듬이 엉키고 불규칙하게 뛰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응급실 티켓 발급이 되는 거예요. 칼륨이 너무 많은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네요. 칼륨이 몸에 좋다고 그래서 다들 막 챙겨 드시고 하던데. 어쩌죠? 칼륨 자체는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엄청 중요하지. 칼륨은 우리 몸의 전기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돼요. 나트륨이랑 파트너랑 같이 일하거든요. 둘이 팀으로 심장이랑 근육에 전기 신호를 보내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어요. 문제는 이 전기 엔지니어들의 균형이 깨지면 심장의 전기 신호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위험한 부정맥까지 생길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농축즙 같은 거를 너무 자주 많이 먹으면 안 좋겠네요. 그렇죠. 농축즙은 그냥 일반 착즙 주스보다 신장에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게 원재료를 끓이고 졸여서 수분을 완전히 증발시키고 영양소만 꾸역꾸역 압축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면 수분은 휙 하고 다 날리고 당분과 미네랄은 쫙 농축됐으니까 맛은 달콤하고 진하지만 신장에는 메가톤급 부담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체중 줄인다고 싱겁게 드시고 칼로리 낮다고 야채도 더 많이 드시고 하잖아요. 정확해요. 식물성 식품은 원래 나트륨이 적고 칼륨은 많은 특징이 있거든요. 사실 모든 식품은 칼륨이 많습니다. 근데 동물성 식품은 나트륨도 풍부하고 나트륨하고 보통 같이 먹고, 근데 식물성 식품은 나트륨을 잘 먹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섭취가 적당히 있으면서 칼륨이 많이 들어오는 거랑 안 그래도 나트륨 섭취가 적은 상태에서 칼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전해질 균형이 확 무너져 버려요. 전문용어로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즉 저나트륨 혈증과 고칼륨 혈증이 동시에 발생하면 신장은 이를 조절하려고 애쓰고 심장은 전기 신호 이상으로 박동이 불안정해지면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심장과 신장이 동시에 SOS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차라리 디톡스를 하려면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는 독소 제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비싼 음료일 뿐이에요. 만약에 액체 형태로 드실 거면 착즙 주스보다는 섬유질이 남아있는 스무디 형태가 훨씬 좋아요. 채소는 조금 넣고 과일은 잔뜩 넣어서 맛있게 만들었어요. 이런 주스 사실은 당폭탄이에요.